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만은 두 분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들은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있다면은 많이 좀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무섭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뭐 설마 큰일이 났겠어? 내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요. 저도 좀 만약에 부정출혈이 있다? 아유, 뭐 내일이면 괜찮겠지. 네. 이런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작은 출혈이 어떻게 보면 몸에서 보내는 또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줘요 닥터스에서는 비정상 질출혈이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자궁 내막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대형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부인 종양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이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궁 내막암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이름이 좀 비슷해서 자궁 경부암이랑 자궁 내막암이랑 이렇게 네.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접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조금 부끄러운 게 제가 그래도 출산을 2번이나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궁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워낙 사실 건강해서. 뭐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자궁 내막암은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또 배워서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자궁 내막암도 이제는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자궁 내막암 환자가 아주 가파르게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자궁 내막암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 자궁이라는 부분이 한 기관이긴 하지만 자궁의 입구를 가르치는 말이 자궁 경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자궁 몸통 안쪽에 얇게 싸고 있는 막을 자궁 내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하고 연결된 입구 부위를 자궁 경부. 그다음 그 안쪽에 있는 막이 자궁 내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구에 생기는 암이 자궁 경부암, 안쪽 내막에 생기는 것이 내막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바로 되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은 자궁 입구인 경부에 생기는 암이고 그렇죠. 자궁 내막암은 그 자궁 안쪽 내막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안과 박 달라도 완전히 다른 병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역시 상식은 GPS. 네. 약간 갑자기? 명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네. 없어도 뭐 없으면 불편한데 있으면 좀 덜 헤맨다. 예. 상식은 GPS다. 그래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자궁 내막암으로 잡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왜 우리가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네, 그 부인과 진료하는 암 중에 크게 이제 세 가지 암이 가장 대표적인 암입니다.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이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자궁 경부암이 항상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서 자궁 내막암이 자궁 경부암을 넘어서서 그 세 가지 암 중에 1등암이 되어 있고요. 네. 특히 2019년부터 그게 역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3,800명 이상 거의 4,000명에 가깝게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자궁 내막암이 단순히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라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증가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사실 진료보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의를 가지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자궁 내막암에 대한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 이번에는 자궁 내막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OX 퀴즈 준비를 했습니다. 네. 판때기 제가 또 준비되어 있죠? 가장 좋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들려드린 문제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궁 내막암은 폐경 여성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삐. 네.
정답 네? O. 정답은 폐경 O입니다. 여성이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너무 쉬운 게 폐경 여성이 갑자기 이제 부정출혈이 발생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다. 이런 얘기를 받았다는 거. 아. 이거는 네. 우리가 자주 좀 듣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딱 그래요? 질문 듣자마자 바로 X 떠올렸거든요. 왜요? 네. 왜냐면 사실 요즘에는 뭐 연령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뭐 여러 병이나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무섭게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X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자, 오늘도 두 사람의 대답이 O와 X로 갈렸는데 예. 닥터스의 답변을 통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궁 내막암은 폐경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누구 말이 정답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상품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 직접 주셔야죠, 저희한테. 네. 저희는 받을 준비 됐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영서 씨가 정답이네요. 네. 오. X죠. 폐경 이후에 자궁 내막암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네. 50대, 60대에서 내막암 전체의 50% 이상이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네. 젊은 여성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이 내막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음. 충분히 발생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러면 요즘 그렇더라니까요. 10대나 그렇군요. 20대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재환자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10대도 아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섭다. 젊은 여성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 바로 자궁 내막암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네.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영서 씨가 정답을 맞춰주셨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질 수 없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세요. 그래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은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더 높다입니다. 네. 삐. 일단 일단 저는 스피드는 빨라요. 그러네요. 좀 생각을 하고 아니면 좀 제가 이제 해보시는 생각과 거는? 동시에 내뱉는 스타일이긴 해서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X요? 아니 왜냐면요 자궁 내막암이 아무래도 출산 경험이 좀 많은 여성에게 더 잘 생기지 않을까. 임신, 출산, 또 임신, 출산. 그러니까 자궁이 쉴 틈을 주지 않으니까 네. 더 약해지고 아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어요. 아, 저는 근데 자신감은 없네. 마지막에 좀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네. 저는 근데 또 반대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O 이렇게 좀 정답을 맞춰볼게요. 왜냐하면 이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 뭐 질환에 좀 노출될 위험이 적다 이런 얘기를 전 들었었거든요. 네. 오. 뭐 예를 들면 모유 수유를 하신 분들이 유방암 확률이 적다. 네,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예, 제가 또 지금 모유 수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네. 유방암 확률이 확 지금 줄었다. 더 건강해지겠어요, 예, 영서 씨.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그래요. 저는 O. 네, 이번에도 두 사람 답변이 O와 X로 나뉘어졌는데 예. 교수님께 정답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경험을 하지 않은 여성은 자궁 내막암 위험이 더 높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혹할 뻔했습니다. 너무 그죠? 너무 설득력이 예, 있었지만 설득력이 있었지만 잘못된 정답은 스피드보다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출산 경험과 자궁 내막암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자궁 내막암은 크게 두 가지 조직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중에 가장 많은 형태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는 내막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출산과 관계된 임신 기간이나 수유 기간에는 그 에스트로겐에 반대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오. 오히려 자궁 내막이 보호되는 기간이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출산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 내막암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진짜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렇군요. 인체의 네.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서 씨 예. 같은 경우는 지금 2번이나 출산을 했으니까 맞아요. 더더욱 자궁의 건강이 네.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거라고 볼 수가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는 좀 네. 위험이 덜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출산 여부만으로 내막암의 위험도를 다 평가할 수는 없죠, 사실. 그래서 그래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위험인자들, 특히 어. 체중, 비만, 네. 그다음에 그 대사질환들, 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들이 조금 더 연관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시대에 출산을 많이 하는 게 축복이지만 맞아요. 그것만으로 내막암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출산 경험이 2번이나 있다고 해서 또 안심해서는 안 된다. 네. 아, 역시 다이어트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그래요. 파이팅!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또 차차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일단 OX 퀴즈 두 문제를 영서 씨가 먼저 맞췄습니다. 네. 출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네.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작용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힘이 네. 착 빠져요. 마지막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뒤집기 문제인가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을 맞게 되면은 자궁 내막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 아, O일까요, X일까요? 이번엔 저 생각할게요. 저는 제가 그럼 B 할게요. 좋습니다. 네, 저는 O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고등학생 때 저는 그 자궁 경부암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네, 학교에서 맞았었어요. 네네네. 그쵸? 저도. 근데 자궁 내막암 주사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오. 그러니까 뭔가 한꺼번에 이 네. 경부암 주사 맞으면 둘 다 이렇게 예방이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O. 오케이. 하겠습니다. 삐.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백신 이름 자체가 자궁 경부암 내막암 백신 이렇게 나왔어야 아, 되는데. 그것도 일리 있네요. 아, 그러네. 네, 그냥 자궁 경부암 백신이라고 했었고 네. 네. 사실 이게 두 개가 명백히 다른 질환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니까 경부암 백신이 내막암까지 이렇게 네.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막암 주사도 주시지. 왜 경부암 주사만 맞게 하셨는지. 그래요. 자,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을 맞게 되면 자궁 내막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 교수님, 네. 어떤가요? 정답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셨습니다. 오! X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네, 그 자궁 경부암 백신이라고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백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부와 내막은 아예 다른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궁 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경부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듯이 네.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경부암은 예방이 되지만 이 바이러스가 내막암의 발생과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아하.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내막암의 발생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군요. 요즘에 뭐 내막암 주사 같은 것도 이제 맞나요? 고등학생들도? 네네. 그 내막암 주사를 개발하게 되면 네.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타까운 것은 자궁 경부암처럼 내막암을 딱 이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명확한 원인인자를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궁 내막암이 훨씬 더 좀 다루기 힘든 그런 질환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OX 퀴즈는 일단 뭐 두 문제를 맞춘 영서 씨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보니까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평소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말하기가 우리가 좀 껄끄럽고 조심스럽다 보니까 네. 잘 얘기하지 않게 되는 게 이 여성 질환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궁 내막암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됐고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자궁 내막암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낼 텐데 교수님 과연 어떤 증상들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나요? 네, 뭐 우리 몸에 어떤 장기든 암이 발생했다면 다들 너무 무서우실 테고 네. 그거를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참 다행일 그렇죠. 증상인데 자궁 내막암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90% 정도에서 증상이 초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상이 바로 부정출혈입니다. 아, 네. 출혈. 네, 그래서 90% 정도에서 출혈을 발생을 하고 암이 진단되기 때문에 또 더더욱 다행인 것은 조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생리가 없는 폐경이 된 이후에 출혈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양이나 뭐 형태에 관계없이 바로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생리가 있는 아직 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평소 생리와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생리 양이 갑자기 늘었다. 네. 네. 생리가 아닌 기간에 피가 비친다. 네. 이런 것들은 원인을 한번 감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료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같은 여성이라도 누구는 뭐 자궁 내막암이 생기지만 또 누구는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또 지낼 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나의 어떤 식습관, 생활 습관,
나의 건강 상태가 영향을 네.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비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자궁 내막암을 좀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대표적인 위험 인자에 대해서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한번 설명을 해드려도 환자분들 항상 기억을 잘 못하시잖아요. 메모할게요. 메모 네, 찾거든요. 그래서 제일 자궁 내막암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환경이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상태가 비만인 거죠.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일반적으로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데 비만한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그게 지방 조직에서도 이게 에스트로겐이 변환이 돼서 혈중 레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가 있군요. 정상적으로 자극이 되어야 될 레벨을 넘어서서 과자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사질환들, 고혈압, 당뇨. 당연히 비만한 환자분들이 고혈압, 당뇨도 더 많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젊은 여성분들에 있어서 생리불순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 중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그래서 네. 배란이 잘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생리가 불순이 오게 되면 네. 내막이 매달 생리를 해줘야 자극이 떨어지면서 다음 또 새롭게 재생이 되는데 네. 그 과정을 제대로 못 거치다 보면 네. 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네. 네. 이제 제 친구가 몇 년 전에 음. 자궁 내막증으로 이제 수술을 받고 왔다고 어. 얘기를 했어요. 네. 자궁 내막암이랑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안에 있어야 할 내막이 이제 지금 다른 부위에 증식하는 거잖아요. 자궁 내막증이 이게 이제 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지 왠지 이게 궁금하네요. 합리적인 의심 같은 게 이름이 일단 비슷해요. 자궁 내막 증에서 네. 놔두면 암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죠, 교수님? 아니라고 하면은 맞죠? 맞나요? 맞나요, 교수님? 그 진료실에서 이제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인데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궁 내막증,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은 같은 질환일까요? 같죠? 자궁 내막 증식증 증이 어머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궁 내막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안에 감싸고 있어야 되는 내막이 자궁 밖에서 네. 살아남은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조직으로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난소에 발생을 많이 하고요. 네. 하지만 이 내막증 자체가 자궁 내막암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행이네요. 단지 내막증이 오래되게 되면 내막증 조직에서 다른 형태의 암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증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증식증. 네. 네. 이거는 자궁 내막 자체에서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전구병변이기 때문에 내막 증식증은 암이 저희가 될 수. 암이 될 수 확률이 있고. 네.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암처럼 미리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궁 내막증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암과는 분명히 다른 별도의 질환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어렵죠. 그렇지만 증식증이 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증은 자궁 내막증은 암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없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또 네.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위험인자도 우리가 또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과정을 또 거쳐서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는지 네. 뭐든지 병은 또 초기에 치료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또 과정을 치료를 할 수 거쳐서 있을까요? 네. 자궁 내막암. 내막암의 진단은 일단 병원에 증상이 있어서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증상들의 패턴이라든지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하고 가장 먼저 일단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내막의 두께라든지 형태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한번 하고 나면 출혈만 있으면 전부 본인이 내막암이라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시거든요. 무섭죠. 네, 하지만 내막암은 뭐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 여성들의 암 중에 한 2.8%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지만 놓치면 안 되니 네.
먼저 초음파를 통해서 내막의 형태나 두께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네. 내막 안에 있는 조직을 일부 빼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예. 이 조직 검사 결과가 확진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방금 교수님께서 조직 검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단어 자체가 사람이 겁을 무서워. 먹게 만들어요. 어. 우리 왜 의학 드라마도 보면 조직 검사합니다. 이러면 막 BGM부터 막 빰빰 빠밤 빠밤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일단 조직 검사하면 왠지 모르게 좀 아플 것 같고 막 무서움이 바로 앞서거든요. 네. 그래요. 글쎄 뭐 조직 검사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조직 떼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교수님 계시니까 예. 여쭤보겠습니다. 조직 검사 이거 무서운 건가요, 교수님? 아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보통 외래에서 네. 진행을 많이 하고요. 네. 시간도 뭐 길게 걸려도 10분 안쪽으로 다 진행이 되는 너무 거거든요. 간단한데? 네. 네, 아주 가는 빨대 같은 기구를 자궁 입구를 통해서 내막에 넣어서 조직을 일부 채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큰 무리 없이 외래에서 금방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지금 제가 네. 치과 가는 게 더 시간 걸리잖아요. 갑자기 좀 겁이 안 나고 네. 약간이라도 좀 증상이 있거나 걱정이 되면 그냥 미루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언니 있잖아요. 예. 예. 그 언니도 왜 그 암으로 진단을 받았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되게 우울해 했었거든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무슨, 내가 뭐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암이야, 자궁에. 왜 암이 생긴 거야? 이랬었는데, 네. 그렇게 자궁 내막암이 만약에 생기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그래요. 궁금합니다. 네. 네. 자궁 안에 있는 얇은 막인 내막에 생기는 암이다 보니 사실 내막만 완벽하게 없애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자궁을 전체를 절제를 하고 난소와 나팔관까지 절제를 하는 수술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인 치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궁이 없으면 출산을 할 수가 없으니 맞아요. 출산이 꼭 필요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대신에 다른 호르몬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는 있지만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조직 형태, 그다음에 그 수술 전에 시행했던 뭐 MRI나 펫상 영상 검사에서 아주 초기이거나 네. 또 조직의 형태가 변이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일부 환자들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자궁 내막암의 기본적인 치료는 자궁과 난소, 난관을 함께 제거하는 게 기본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영서 씨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아는 언니, 그분은 네. 지금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정말 다행히 그때 초기에 이렇게 치료를 받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 없이 그냥 방사선 치료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너무 잘 먹고 네. 너무 씩씩하게 여전히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잘 그렇군요. 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그 영서 씨가 말한 그런 분처럼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없다면 모르겠지만은 반대로 임신이나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은 이 자궁 내막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좀 전에 언뜻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모든 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면 가장 좋겠지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막암의 진행 정도가 아주 초기인 경우 그 경우만 국한해서 저희가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네. 자궁을 보존함으로써 출산이 가능하도록 치료를 해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 호르몬 치료가 100% 다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은 뭐 부정 출혈이 생기면 무조건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기 치료,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뭐 암 수술하면 무조건 개복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세상이 워낙 발전하고 좋아져서 네. 복강경 수술, 또 로봇 수술 이런 게 좀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비싸긴 합니다. 맞아요. 돈이 이렇게 좀 들더라도 네. 이런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떨까요? 네, 최근에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처럼 상처를 아주 적게 해서 수술하는 방법들이 뭐 당연히 여자 환자분들은 상처에 예민하다 보니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수술 결과가 네.
더 나빠진다면 그 상처가 작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과 네. 복강경 수술도 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다. 모든 내막암 환자에서 다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회복도 훨씬 빠르고 상처도 적고 네.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강제로 갱년기가 좀 찾아왔다. 이 치료를 끝내고 나니까 어머나. 자궁 내막암 치료 끝나고 바로 뭐 안면 홍조 막 일어나고 얼굴 막 화끈거리고 그런 나 갱년기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나이도 갱년기가 올 나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언니면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요즘 갱년기가 사춘기보다 무섭대요. 사춘기보다 100배가 무섭다는 게 갱년기인데. 무섭죠. 네. 사실 그러면은 강제로 왔다는 거는 교수님 이게 수술 때문에 이게 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까 치료가 기본이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네. 수술은 자궁뿐만 아니라 난소나팔과 같이 절제를 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니까 이 난소를 강제적으로 수술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몸 안에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갱년기 증상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평소 생활 습관의 관리가 조기 발견 못지않게 참 중요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예방도요, 생활 습관만 잘 실천해도 좀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시에 네. 자고 6시에 일어나고 네? 저녁 6시로 금식하고 어렵죠? 네. 너무 빡빡한데요. 그래요. 참 생활 습관 관리라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도 같은데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수님 어떻게 좀 평소 해야 될까요? 자궁 내막암을 저희가 이제 학생들, 의과대 학생들은 선진국형 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왜 잘 그러냐? 먹어서. 네, 잘 먹고 살이 찌고 그럼으로 해서 당뇨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 대사질환들이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이다 보니 네. 예, 그래서 내막암이 증가되는 거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자궁 내막암은 초기에 발생하는 출혈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또 그 이전에 평소에 말씀드렸던 비만이라든지 대사질환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식습관과 운동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알겠습니다. 백날 좋은 거 하는 것보다 네. 한 가지 나쁜 거 안 하는 거. 맞아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꼭 지켜야 됩니다. 나쁜 네. 거 안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네. 네, 야식 먹고 싶어요. 야식 안 먹는 걸로 다음 주까지. 아, 그래요. 참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려줘요 닥터스는 영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이대영 교수와 함께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또 다른 그런 출혈이 있다면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료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